외국인의 급격한 순매도가 좀 잦아들어서 다행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수급 포인트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수급앤타픽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의 김우식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수급 포인트 어디에 잡으셨어요? 오늘 수급 포인트 거의 장이 무겁다 보니까 호재보다는 악재성 재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오늘 수급 포인트를 대차 잔고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공매도 얘기를 잠깐 하겠는데요. 우리 시장의 악재라 그러면은 가장 큰 게 지금 환율이 되겠고, 또 프로그램 매도, 차익 매도죠. 또 뱅가드 펀드 교체, 거기다가 또 실적, 요즘 리포트 나오는 것 보면 대부분 90% 이상이 목표가 하향하는 리포트가 나오고 있죠. 생각보다 좀 부진하다는 생각이, 그런 느낌이 많이 나오고요. 오늘은 우리 증시는 보통 보면 일본 증시가 올라가면은 별로 기분이 안 좋죠, 우리는. 그래서 오늘 일본 증시도 상승하고 있고, 엔화 약세가 여전히 90엔 위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에서 또 10시부터 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또 완전 시장이 또 좀 무거워지는 어떤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는데, 자, 이런 분위기를 조금 더 좀 약간 더 무겁게 만드는 게 대차 잔고죠. 보통 계절적으로 본다 그러면 연말에 줄어들었다가 주식을 빌려가는 거죠. 공매도를 위해서 빌려가는 건데, 다른 용도도 있지만 연말에 보통 이런 것들이 줄어들고 갚았다가 연초에 다시 사죠. 그 빌려오는데, 이게 배당과 같은 것 때문에 빌린 주식을 갚았다가 다시 사는 과정이, 빌려오는 과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줄어들다가 최근 1월 들어서 대차 잔고가 쭉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다만 연말에 대차 잔고를 갚은 것보다도 대차 잔고가 더 늘어나 버리면은 시장에 부담이 되는 거죠. 지금은 그것보다도 조금 더 늘어나는 것 같아서 조금 부담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런 것은 외국인의 대차 잔고, 그런 공매도가 늘어나는 것은 아마 환율이라는 어떤 변수이겠지만, 글로벌 전체적으로 우리 악재될 게 없지 않습니까? 사실 다 승승장구하고 있으니까 우리만의 특수성인데, 이 뱅가드 펀드 교체와도 상당히 관련이 있지 않을까 예고된 것이기 때문에, 현재 뱅가드 관련 펀드 물량 교체가 얼마나 진행됐는지, 또 얼마나 남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만은, 분명히 아직도 나올 물량이 많이 남은 거죠. 또 그때 보통 연초에 봤을 때 하루 계산상 평균적으로 하루에 700억 정도가 나온 걸로 알고 있죠. 그렇게 나올 것으로, 하루에 매일 판다면은 그렇게 나올 것으로 우리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증시와는, 우리 글로벌 증시, 우리 국내 증시 펀드멘털과는 무관하게 무조건 그냥 일단 하루에 700억 정도가 매도로 나온다, 계산상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공매도 세력들에게는 단기적으로 우군을 얻은 것이겠죠. 아마 그에 힘입은 세력들이 1월에 미리 매도를 한 것이 증시 하락의 또 다른 원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결국 이것도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율 관련해서 기준을 삼을 것이 삼성전자라고 말씀도 드렸지만은, 최근 급증하는 대차 잔고, 삼성전자도 지금 급증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이 언제 우리가 꺾일 것인가, 결국은 삼성전자의 흐름에 달린 것이 아닌가, 삼성전자가 대차 잔고와 환율의 모든 것에 어떤 기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동향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외국인의 순매도 규모가 좀 줄어들었다는 점이고요. 기관은 여전히 오늘은 뚜렷한 방향성까지는 아니지만 순매수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각각 어떤 업종들을 관심을 가지고 매수하고 있습니까? 예, 약간 좀 어제 약간 변곡 같기도 하다, 업종별로 변곡 같기도 하다는 말씀도 좀 드렸지만은, 좀 미묘한 지점에 계속 와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베팅할 것인가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우리도 혼란스럽지만은 외국인 기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눈치를 많이 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환이 아래 위로 널뛰게 하다 보니까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거죠. 어느 방향, 어느 업종으로 갈지. 이게 모두 외국인 기관에게 또 느껴지는데, 특히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 가장 큰 특징은, 우리 앵커님 말씀하셨지만은 가장 큰 특징은 일단 매도세가 좀 완화됐다. 큰 폭의 매도가 나온 이후에 어제 주춤했죠. 오늘도 플러스로 뒀다가 마이너스로 간 게 좀 아쉽긴 하지만은 큰 폭의 매도는 안 나오더라, 그렇게 좀 봐야 되겠고요. 화학이나 운수 장비, 철강 쪽에 매도가 좀 나오고 있고, 반면에 전기, 전자, 서비스, 유통, 통신 쪽에 매수가 들어오는데, 전기전자는 좀 반갑죠. 추세를 봐야 되겠지만은, 매수 종목을 보니까 일단은 삼성전자가 매수로 잡혀 있습니다. 큰 폭의 매도가 나왔었고, 어제는 주춤, 오늘은 매수가 들어오는데 좀 더 두고 봐야 될 문제가 되겠죠. 일단 좀 반가운 소식이 되겠고, 또 삼성중공 같은 조선주 쪽에 많이 들어오죠. 대우조선해양도 보이고, 그리고 또 SK, KT, 삼성물산 등이 있지만은, 가장 특징은 일단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좀 매도세가 좀 둔화됐다, 그 정도로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외국인의 매도세가 둔화됐다는 점 짚어주셨는데요. 기관의 매매 동향도 간략하게 살펴주시죠. 예, 기관의 가장 큰 특징은 투신권을 중심으로 일단 본다 그러면 투신권이 중심이 되니까, 투신권 같은 경우는 숫자로 나타나는데, 역시
1950포인트, 2000포인트만 올라가면 그냥 뭐 펀드 환매가 막 쏟아지죠. 하지만 1950포인트로 오히려 내려가 버리면은 자금이 유입되더라, 1000억 이상 유입되는 것을 확인했다는 거죠. 우리 지수의 밴드권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대충 감을 좀 잡을 수 있겠고요. 오늘 실적 대한 얘기가 좀 많았기 때문에 화학업종에 대한 매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옵니다. 전기, 가스, 한국 전력이 많이 나오고 있죠. 서비스 등등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고, 반면에 운수 장비, 그다음에 유통, 전기, 전자 등이 매수가 들어오는데, 매수 종목을, 기관의 매수 종목을 놓고 보니까 SK 하이닉스가 우선 올라오고요. 실적에 대한 우려가 좀 많았었죠. 원래 컨센이 한 1000억 정도에서 계속 내려오다가 심하게도 한 500억도 안 나올 것 같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일단 500억 이상은 맞춰주면서 아랫단의 컨센은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기관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LG 디스플레이 마찬가지고요. 자,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쌍끌이 매수, 삼성물산도 마찬가지죠. 또 호텔신라 같은 종목이 있긴 하지만은 기관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외국인이 많이 팔 때 많이 매수했던 것은 그나마 지수가 떨어지다 보니까 연기금과 투신권의 여력이 조금 생겼기 때문이 되겠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올릴 만한 힘은 기관들에게도 아직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투자 전략 간략하게 세워보겠는데요. 오늘 수급에 있어서 좀 변화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아주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투자 전략에도 이에 따라서 변화는 좀 없는 상황인 건가요? 예, 대형주들 같은 경우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은 투신권을 중심으로 본다 그러면은 1950포인트 아래에서는 돈이 들어온다는 것이 되겠고요. 또 2000포인트 바로 직전에서부터 해서 물량이 쏟아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박스권인가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고, 대형주는 그런 박스권 정도의 대응만 가능한 게 아닌가 말씀을 드리겠고, 아무래도 지금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악재들 몇 개 말씀드렸지만은 결국은 수급 악재들이 굉장히 많죠. 대형주에 대한 수급 악재가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래소 시장 자체가 무너진다면 답이 없습니다만은, 거래소 시장 자체가 무너지지 않고 박스권만 유지해준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수급을 좀 비켜나갈 수 있는 중소형 개별주 쪽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전히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김우식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